강원도 영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성 일부 지역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선군이 주요 현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민들도 참여하고 현안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형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동해 추암 해변 입구의 비좁은 터널 대신 새로운 터널을 개설하는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KTX가 지나는 고가 교량에서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꿀벌 배설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영서 지역에서는 철원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곳곳에서 침수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강촌역 및 강변도로에서 댐 방류로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2대가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운전자 등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400mm가 넘는 물벼락을 맞은 철원 지역. 수확을 앞둔 벼가 빗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내일 만약에 까지 이게 차 있으면 이게 지금 80% 이상이 여물어서 싹이 나요. 이게 질금이 돼버리지 못 쓰는 거죠. 철원 지역 도로 곳곳이 밀려든 토사로 온통 진흙탕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물론 주택 수십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간 계곡에서 무서운 기세로 물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혹시 계곡물이 범람하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 많이 오면 어떤 피해가 가장 걱정되세요? 이렇게 물력이 많은 데는 이거 떠내려갈까 봐 걱정해. 아니 이렇게 난리좀 그 잠 못 자죠. 춘천댐과 의암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의암댐의 경우 오늘 오전 0시 방류량이 초당 491톤이었지만 13시간 만에 3,200여 톤으로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구 성공령에서 낙석 30톤이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시 추암 해변은 빼어난 경관으로 인기가 높지만 입구 터널의 열악한 교통 여건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터널이 너무 좁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걸 개선하는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암 해변 입구의 좁은 터널로 승용차가 겨우 빠져나옵니다. 60년 가까이 된 이 터널은 폭이 워낙 좁아 승용차가 지나갈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가면 차량이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나 소방차 같은 대형 차량은 진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해변 입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이곳을 개선하는 공사가 올해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35억 원가량을 투입해 지금보다 넓고 높은 터널을 새로 뚫고 기존 터널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로로 해서 사람들이 통행이 아주 차가 갔을 때는 어렵지만은 개선이 되면은 왕복 2차로 차가 교행 가능하고 양쪽에 보도 3m씩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고 높이도 소방차 이런 것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철도 밑으로 뚫린 터널이라 사업비 부담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져 공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75%, 동해시가 25%를 부담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교통 불편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선군이 주요 시책과 현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지역 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강원도 최초로 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의 공약 사항인 위원회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지역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 어떤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공론화위원은 의회 추천과 주민대표, 관련 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다루고 군수는 결과 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론화 1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군 청사 이전 문제나 군립병원 리모델링과 신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 단계였던 주민공청회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이 심한 현안을 풀어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책임 회피나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공론화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KTX가 지나는 고가 교량에서 노란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열차에서 배출한 오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확인 결과 꿀벌 배설물이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화물차 기사들이 고가 교량 아래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KTX 열차가 지나간 뒤 얼굴과 옷에 축축한 뭔가가 묻었고 돗자리에도 얼룩이 남았습니다. 근처에 세워둔 차량 위에도 좁쌀만한 황갈색 얼룩이 더덕더덕 생겼습니다. 이들은 KTX 열차에서 오물이 누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돼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날리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빗방울인 줄 알았죠. 그게 이제 새가 이제 하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코레일의 해명은 절대 열차에서 분뇨가 누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가교 위를 올라가 보니 분뇨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KTX 차량은 이틀에 한 번꼴로 기지장에서 정비를 받고 오물을 수거합니다. 차량 아래 오물 탱크에 모아진 오물은 차량 기지에 설치된 분뇨 수거 장치를 통해 처리되는 겁니다. 분뇨 수거 설비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뽑는데 기지에 들어와서 수동으로 뽑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공기처럼 운행 중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 노란 이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꿀벌의 배설물로 고가교 아래에는 벌통 8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을 먹어야 이제 여왕벌이 산란하기 때문에 화분을 먹이면 그때 똥을 좀 많이 싸요. 봄철에. 예, 그 이후에는 거의 별똥 그렇게 싸지 않아요. 머리 날아다니면서 싸기 때문에. KTX 인분 유출 소동은 사실이 아니고 이물질은 꿀벌 배설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홍병출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젯밤부터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토사 유출 등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고성군 간성읍 플리의 한 야산에서 2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렸다가 6시간여 만에 복구됐고 오전 6시 반에는 국도 46호선 진부령 인근 야산에서 5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려 오전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6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고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250여 년간 마을을 지켜온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고욤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54호로 지정됐습니다. 현내리 고욤나무는 높이 19m, 가슴 높이 둘레 2.86m, 지표 부분 둘레 5.6m인 노것으로 주변에 마을 선앙당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고욤나무를 선앙당 신목으로 여겨 정월대보름과 음력 동지의 선앙제를 지냈습니다.
문화재청은 강릉 현내리 고용나무는 고유한 형태를 잘 유지했으며 민속적 가치와 역사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속초 외용치안에 있는 바다 향기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속초시는 태풍 쏠릭이 지나간 이후 바다 향기로의 목재 산책로가 일부 기울어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군 경계 초소에서 외용치 해수욕장 구간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속초시는 바다 향기로 사업자인 롯데호텔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서 건립한 러시아 대게마을의 운영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대게마을 정상화를 위해 식당 영업자를 모집했지만 제한 설명회에 한 개 업체만 참가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2차 사업 제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에도 복수의 업체가 응모하지 않으면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석인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선임의 차질이 발생하자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추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강원랜드 임시주총에서도 선임이 어렵게 됐다며 2대 주주인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는 모두 10명으로 강원도 추천 2명과 정성군 추천 1명 등 3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양양 지역 학교 공사 현장에서 수류탄과 탄환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양양여중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류탄 90여 개와 소총 탄환 20여 발이 발견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공사 현장에 위험물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삼척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고용률은 삼척시 55.8%, 춘천시 57.1%, 강릉시 58.4% 순으로 낮고 인제군 69%, 화천군 68.5%, 횡성군 6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원주시 4.3%, 동해시 3.6%, 삼척시 3.3% 순으로 높고 태백시는 0.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오늘 속초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한인 여성 55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정착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기조 강연과 포럼 등이 펼쳐집니다.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주최하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습니다. 삼척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건립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주택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62억 원을 투자해 당저동에 임대주택 130호를 건설합니다. 삼척시는 부지를 확정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0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 저소득 취약계층과 젊은 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게 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고수온의 기세가 꺾이면서 동해 연안의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산시 기장군에 이르는 동해 모든 연안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연안은 7월 31일 고성군에서 경북 영덕군, 울산에서 부산 기장군 연안에 주의보가 처음 내려진 지 28일 만에 고수온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동해 연안의 수온은 현재 21도에서 23도 선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바람 방향의 급격한 변화로 냉수대의 출현과 소멸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수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